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코스피가 2년여 만에 저항선이 2,700선마저 훌쩍 뛰어넘자 연내 3,000선도 가능할 것이란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일까요? 최근 국내 증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새롭게 시작한 4월에는 다시 상승의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원 선을 넘어선 이후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랠리에 힘입어서 반도체 소부장주 역시 강세를 기록하는 등 섹터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확한 투자 포인트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주식시장에서 믿을 건 결국 실적이라고 하죠. 잠시 후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리 선점할 투자처는 물론 5스타의 탄탄한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3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펼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월에 부진을 딛고 2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그려나갈 수 있었던 주 요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IT가 선두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그중에서도 전일이죠. 31개월 만에 81층 구조에 성공한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82,000원 선에 도달을 하면서 8만 원에 이제 확실한 자리를 잡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어느새 시총 12조 원을 돌파한 한미반도체 등 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2월 회복세의 주인공이었다. 지금 올해 연고점을 돌파했는데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 이외에도 2월 한 달 동안에는 HLB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이 바이오 제약주의 상승도 두드러졌는데요. 이들 바이오 제약주들이 가세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900포인트를 돌파하고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 3,000선, 3,000피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상향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2,830선에서 3,100선으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역시 코스피 상단을 3,000선으로 높였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3,000선 하면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최근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 쏟아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주요 증권사들이 지수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반도체 업황의 회복, 그리고 밸류업 정책의 기대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시총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만년 저평가 종목이었던 금융업종과 지수사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해서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높여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또 개인 투자자들은 3월달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면서 뭔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오랫동안 좀 박스권 횡보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불신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신은 좀 깨트리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하기야 뭐 박스피에 지친 개미님들의 당연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불행하게도 개인들과 반대로 투자하면 돈 좀 만지겠다라는 속언이 있듯이 바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개인들은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보는 곧버스에다가 막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분명 지수가 3,000포인트를 향해 갈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수 상관관계가 높은 초우량주 삼성전자에 큰 물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2년간 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약손실에 약수익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네. 그지없어요. 하긴 2년이란 긴 시간, 3년이란 긴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인데 이제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워줘요? 외국인 기관. 이들이 채워주면서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해 두셔야 될 겁니다. 네, 최근 상승장이 펼쳐졌지만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의견은 낙관론과 신중론으로 엇갈렸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코스피가 우상향을 지속하면서 상반기에 3,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승장을 염원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 상반기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실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내친 김에 3,000포인트 가자.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공방. 2,900포인트. 김용구 대표님은 이제 3,000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도 주셨네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상 주봉고도리 패턴, 즉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A와 B선에서 나타났습니다. 돌파에 성공을 했고 이제 마지막 저항선이 3,000포인트인데요. 그 3,000포인트까지의 상승 여력이 이번 상반기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자체는 반도체와 더불어 플러스 알파 2차 전지까지 포함이 될 겁니다. 네. 반면에 김호영 대표님은 이제 시장 상승을 전망하긴 하지만 또 상반기 3,000선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기 네. 때문에 좀 남은 시간이 짧고 하반기까지 쭉 저는 랠리를 좀 이어가면서 3,000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2,830포인트 선부터 1차적인 저항대가 맞습니다. 두 번째 저항대가 형성되는 곳이 2,900포인트 선인데 지금 현재 기세라면은 2,830포인트 선은 아주 가볍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때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위치 수준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점이 바로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금리로 인한 수급적 영향으로 지수 영역대가 한참 낮은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체는 그때보다 주가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데 지수 영역대가 낮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지수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6월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요.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 이제 6월 전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고요. 여기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수의 단기 고점은 그래서 6월 달 FOMC의 시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앞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3월 상승장을 이끈 주역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서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랠리를 주도한 건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올해 초 14만 원대였던 주가는 이번 주 18만 원대까지 뛰어오르면서 26%라는 놀라운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고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전임 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지난주 엔비디아발 훈풍에 힘입어 2년 3개월 만에 장중 8만 원을 돌파했고 8만 2천 원대까지 반등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주가 고점을 경신하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목표가를 제일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와 SK증권으로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도 연일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올렸고 다수의 증권사에서 20만 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장밋빛 전망 속에서 나란히 상승 바람을 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 추격이 매서워졌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두고 매매 공방 치열했는데 이번 주에는 안착하면서 또 8만 2천 원 선까지 올라섰어요. 네, 시간 싸움이 약간 걸리기는 했지만 예상대로 무난히 8만 원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기울기 차이가 날 텐데요.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먼저 뜨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는 형국이 됐잖아요. 이제 아까 김영희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인정받고 그것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뒤안길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더 기대 심리가 더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물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물입니다. 큰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 올리는 것은 개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개인들은 연락 팔고 있고 그것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죠. 이 상승 목표치를 향한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다만 이것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르냐 아니면 조금 느리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 반도체가 시장 주도주가 될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느 종목이 반도체 섹터 최선호주인지에 대한 의견은 증권사에서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증권가 목표 주가 살펴봤는데 10만 전자와 22만 닉스 네. 누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뭐 용호 쌍박의 대결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경쟁력은 이꼴 HBM 경쟁력이다. 좀 이런 명제가 최근 성립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우영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HBM 경쟁력에서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HBM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에서도 1분기 데이터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도 삼성전자의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이 더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동안 상승하면서 상승각이 완만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도 조정폭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점이 조금 강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시총을 삼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삼전의 시총이 482조 원이고 SK하이닉스는 130조 원이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가벼운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갱신에 매물도 없으니까 더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동안의 엔비디아발 그 호재를 딛고서 올라온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즉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 그것에 발끝만큼도 지금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재료 테스트 거치고 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온다면 더
날뛸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마하완이라는 재료까지도 기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놓고 볼 때 목표치는 먼저 하이닉스가 먼저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탄탄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주 투자 핵심 포인트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대마불사, 삼성전자, 그리고 김태훈 대표님은 수주와 실적을 봐야 된다. 소부장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된다. 김호영 대표님은 팹리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팹리스 기업이요. 네. 예.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소부장주들이죠. 특히 장비주들이 가장 매력적이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대장주로 해서 많이 오른 상태고요. 소재 기업들은 사실 주가 탄력이 비교적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르고 주가 탄력이 강한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가온칩스가 팹리스 관련주 대장주로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HBM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고객사에서 이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팹리스 업체들의 설계 능력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온디바이스 AI라는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제주 반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세한 종목들, 더 많은 종목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종목들은 카카오톡 필살기에서 카카오톡에서 필살기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셔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훈 대표님은 이제 수주와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자 방송에서 몇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반도체 1차 파동이 1파동 대시세가 완성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반등해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파동 구간에서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2파동이 나올 때는 이제는 올라온 주가만큼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전체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된 데는 역시 아시다시피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되었다. 그것이 주가에 평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 제가 조금 뽑아왔는데요. 테스트 장비로는 테크윙, 그리고 세정 장비로는 PSK, 그리고 어닐링 장비로는 원익 IPS가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상승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나온 종목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